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7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살짝 주다가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신호를 딱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신호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파란색 신호 이후에는 조정이 나타난다. 게다가 이런 보라색 선을 맞닿은 다음에 얘네들이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 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신호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를 좀 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조정의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전략을 짜보자.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눌릴지, 눌렸다가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흐름을 가져갔던 주체들도 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 주체들이 지금 이런 곳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긴 횡보 기간을 가졌었죠. 이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모아놨었을 거다. 그리고 그거는 한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횡보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흐름이고, 여기 돌파를 했으니까 박스권 상단 부분에 이제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지,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줬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그림까지 완벽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등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상승세를 좀 더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이런 조정의 움직임 줬던 거, 결국 원전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모아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이었을 뿐, 얘가 끝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끝난 게 아니냐? 자, AI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답니까? 전력이 계속해서 모자라다면서, 전력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엄청나게 전력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한번 빵 튀었다가 이제 내려왔죠.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아직도 전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원전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원전 관련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말고 원전 관련 얘기만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원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에너빌리티가 좀 엄청난 수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 터빈 관련된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금 수주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조정을 주고 있고, 이런 거는 다 물량을 모으기 위한, 매집을 하기 위한 주체들의 움직임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이 횡보할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모았을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9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움직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엄청난 매수세, 기관이건 외인이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다. 근데 요 며칠 조정이 나와줬죠. 조정이 나와주면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을 때 어떻습니까? 이때 나간 거, 자,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지 시대 끝난 거 아니다 그랬죠. 자, 이거 수치상으로 봐도 이때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막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때는 찔끔찔끔 빠져나간다. 기관도 마찬가지.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들어와 주는데, 빠져나갈 때는 찔끔찔끔 푹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수세, 즉 이때 모아놨던 물량들은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고 버텨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 결국 얘네들 우상향하는 그림 그려질 수밖에 없는, 뭐 차트상의 위치도 있을 것이고 수급도 있고 이제 앞으로 전망도 마찬가지로, 자, 전부 다 우상향하는 그림, 뭐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살짝 조정을 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수익을 챙겨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이미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수하자고 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어떠냐? 30% 넘는 수익률을 챙겨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신호들 나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주는 움직임, 아니면은 이제는 시세가 끝났다 판단될 때 나타나면은 이제는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가 뭐 지금 여기서 놓쳤다고 배 아파하실 게 아니라 다시금 이런 곳에서 나타난다. 그런 자리에 우리 같이 또 매수해가지고 끌고 가보자라는 거죠. 이 투자는 에너빌리티가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다시금 매수 자리를 잡고 잘 매수를 해나가면은 이런 수익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는 챙겨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하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지켜주는 자리들이, 자, 이 박스권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는 여기서 다시 한번 8만원 근처에 살짝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금 기관의 움직임을 또 확인하면서 외인의 움직임 꼭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 매도도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이 기관과 외인들 얘네들이 또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줘도 된다. 이게 신호가 나온다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수급까지 다 확인을 해 가면서 매매를 해 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매도의 움직임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잠시 좀 보여드린 다음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조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이런 보라색 선에, 이게 세력 목표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조정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의 차트들을 보면서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다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월봉을 살펴볼 텐데, 월봉을 보면 어떠냐, 얘네들이 조정을 줬던 구간, 자, 세 달, 네 달 이렇게 조정을 줬던 구간이 어디냐 보면은 앞전에 만들었던 이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 소화기 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조정을 줬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런 곳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한번 조정을 줬던 거다. 그러면 여기를 벗어났다라면은 그 위에 매물대에서 우리가 또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하나 있고 또 이런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매물대라고 치진 않겠고, 그 위에 구간, 차라리 확실하게 방향성을 결정했던 이 구간을 우리는 그
다음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13만원 구간이다. 그래서 이 근처를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 놓을 것이고,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 보라색 선, 목표가를 나타낼 수 있는 선이다 그랬죠. 이 선에서는 과연 얼마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이 선은 지금 현재 10만 5,560원을 표시하고 있다. 자, 제가 일봉이 아니고 월봉에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생긴 매물대라서 매물대로 치지 않겠다 했던 구간이 있죠. 어딥니까? 자,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금액대로 하면은 이제 11만원 정도 된다. 하는 목표가에서 보여줬던 10만 5,560원. 이제 별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여기를 1차적인 목표가로 우리는 한번 잡아볼 텐데, 10만 5천원 구간을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놓고,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한다 그러면은 14만원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여기고, 2차적인 목표가는 23만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